안녕하십니까. 유선양의 이유건입니다. 오늘 3월 14일이고요. 오늘은 우리나라 장에서는 이제 내 마녀의 날이라 해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고, 오늘 약간 좀 흔들림이 좀 강하게 나온 종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지수상에서 봤을 때는 큰 이슈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떨어지거나 그런 거 없이 어쨌든 간에 코스피는 드디어 2700선을 안착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의 2년 만의 일이고 특히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거리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코스피는 결과적으로 이 박스권 돌파하는 모양입니다. 물론 내일 돌파를 유지를 할지 내일 또 급락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수 있는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러지는 못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을 하면서 결국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만 내일 정도는 또 정고점 트라이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은 여전히 나쁘지 않고요.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투자를 접어야 되는 시기는 아니다라는 측면들을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오늘 잠깐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제가 좀 놀라운 뉴스를 접해서 잠깐 보시고 오늘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죠. 어, 오늘 이제 스페이스 뉴스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어, 잠깐 영상을 보실까요? Now,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a drying rack with cups and a plate, and you standing nearby with your hand on the table. 먹을 걸 달라는 부탁에 정확히 사과를 집어 건넸습니다. 이제 먹을 거라는 단어, eat라는 단어를 하고 연관성이 제일 높은 그걸 찾는 거예요. 이번엔 행동과 추론을 함께 요구해봤습니다. Can you explain why you did what you just did while you pick up this trash?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쓰레기를 정확히 골라내 바구니에 담는 이게 지금 SBS 8시 뉴스 나온 기사인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제 사람의 그런 윤리적인 얘기에 대해서 로봇이 논리적으로 대답하고, 먹을 게 있으면 먹을 걸 줘라고 했을 때, 그릇들과 쓰레기, 사과가 있었을 때, 이과 관련된 사과를 사람에게 줬다. 그리고 이 사과를 왜 줬었는지 대한 것도 본인이 아니죠. 로봇이 얘기를 했다. 그런 지금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것이 진짜로 이제 만들어졌고, 그것을 지금 상용화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라고까지 볼 수 있다는 어떤 충격적인 어떤 기사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킬 로봇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그러니까 진짜 인류에 대한 또 공멸을 자아낼 수 있는 정말 위협적인 어떤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긴 한데요. 로봇은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어떤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만약에 진짜 로봇을 이용해서 진짜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정말 로봇에 대한 그 산업이 이제는 정말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커지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아마 제 생각에는 로봇 관련주가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오늘 이제 로봇 관련주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내일 만료인 날이었고 무사히 잘 넘어갔다. 그리고 오늘은 또 쌍그리 메인과 기관이 쌍그리 매수했기 때문에 여전히 저항은 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이제 오픈AI에서 만들었다고 하죠. 오픈AI 만들었던 휴머노이드 이 충격이 조금 굉장히 강할 것이다라고 봐요. 로봇이 정말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 있구나. 이렇게까지 로봇이 얘기도 할 수 있구나.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약간 주식 시장에서는 약간 또 로봇에 대한 어떤 관심이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내일장에서는 또 로봇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미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이제 인수하겠다. 레인보우는 오늘 좀 되게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 밖에도 특히 이제 그 로봇 중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뭐 이렌시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감속기 관련주 삼성TFGK나 뉴런메카 이런 쪽이 조금 부각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도 뭐 TPC 같은 기업들, 뭐 RS 오토메이션 이런 기업들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인팝스 이런 기업들도 조금 주목을 해보자. 그 밖에도 뭐 로보스티, 스타티즈 이런 좀 많은 종목들도 있는데 내일은 좀 약간 이제 그런 로봇 검속기, 그다음에 로봇에 대한 칩, 제어 이런 것들, 뭐 아디넥스텍 이런 것들이 좀 옮겨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슈는 진짜 이거는 뭐 아니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정말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더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을 제가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1월부터 제가 전력주들을 여러분들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1월 22일 날이죠. 맞죠? 아닌가? 잠깐만요. 1월 이때죠, 이때. 이때가 언제냐면, 안녕하십니까? 이분의 주식사는 1월 24일 날, 1월 24일 날 우리가 전력 인프라 관련주 봐야 되고, 여기 또 H7B가 나와 있네. H7B는 정말 대박 5만 원대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지금 뭐 10만 원에 갔으니까 그거는 또 잠시 뒤에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전력인프라 관련주를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주사님이 이유는 왜냐면은 전력인프라 관련주를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AI 혁명, AI가 많이 이제 도입이 되고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건기를 많이 잡아먹어요. 전력 인프라가 아직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아요. 근데 특히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도 좋지만 재롱전기 같은 경우는 스몰캡으로서 미국의 엄청난 수출 물량이 확보가 되어 있고 또 미국도 그 전력 인프라한테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크게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 가격도 되게 싸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근데 특히 이 재롱전기가 진짜 급등을 했잖아요. 재롱전기가 이때 2만 5천 원 전후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재롱전기가 32,000원까지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줬어요. 현대일렉트릭을 소개해드렸고, 호성중공업도 많이 올라갔고, 근데 저는 약간 좀 재롱전기 조금 더 초점을 맞췄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성주목도 올라갔고 재롱종들이 22,000원대 이때부터 말씀을 드려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현재가 잘 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 관련주는 여전히 지금도 나쁘진 않아요. 특히 재롱전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저는 싸다라고 생각이 들고 약간의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매수 플레이로 접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I가 많이 전기를 잡아먹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전기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재롱전기, 그다음에 뭐 효성중공업 이런 것들은 요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는 좀 조정이 좀 보여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는 다 올라가지 않는다. 특정 종목군, 삼성전자 관련주들만 조금씩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택배근이랑 이런 기업들이 먼저 움직여졌죠.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 많이 떨어졌었고, 그래서 반도체는 조금 종목마다 굉장히 큰 천차만별의 상승 하락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반도체를 내가 정말 잘 선별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조금 쉬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반도체는. 엔비디아도 조정이 좀 들어가는 모양새고, 오늘 특별히 오늘 만약에 상승으로 좀 뻗어서 올라간다고 하면은 조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만약에 또 이제 하락의 시그널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본격적인 조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는 조금, 반도체는 조금, 반도체 종목은 조금 쉬는 게 낫다. 쉬자. 쉬는 게 좋다. 근데 죽은 건 아니다. 다시 올라갈 수는 있다. 이제 잠깐 쉬는 타이밍으로 보자. 반도체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AI 반도체에 대한 혁명으로 많이 올라갔고, 엔비디아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이 $1,000에 대한 마디존이 도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결과적으로 그 한계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도체 종목을 약간 쉬어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보다 조정이 세게 되면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건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가 쉬어가면 결론적으로는 바이오가 올라가겠죠. 바이오는 그럼 그 반도체의 단순 대체제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대대적인 상승률로 지금 진입하고 있다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우리나라 반도체가 드디어 올해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근데 그 맞물려서 미중 바이오 전쟁,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미중 5G 전쟁, 미중 반도체 전쟁, 이어서 미중 바이오 전쟁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하는 어떤 그 제약 생산이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이관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최근에 이제 그 CMO 관련주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아이넥스, 차바이오틱 이런 것들이 좀 움직여줬어요.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 생물보안법이죠. 이것은 결국 이제 미중 바이오 전쟁인데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은 아마 좀 장기적인 이슈는 아니죠. 그렇죠? 미국과 바이오 산업은 어쨌든 간에 또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류의 생명 연장, 또 치유 이런 거 관련해서. 근데 여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가 있냐면 신약 블록버스터급 신약에 대한 기대감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종목들이 딱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HLB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한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블록버스터급 신약은 아니지만 정말 신기술, 정말 획기적인 기술로 인정을 받았던 그 기업들, 획기적인 어떤 혁신적 기술로 성과를 냈던 기업이 또 누가 있죠? 아이테오젠이나, 그 다음에 레브켄 바이오. 이런 것들, 시작으로 해서 지금 바이오 쪽이 굉장히 지금 대세 상승으로 가고 있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가 주목해야 될 건 뭐예요? 이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블록버스터급 신약. 이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은 항상 그 세트리온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 산업이나 뭐 제네릭이나 이쪽으로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FDA의 승인을 받는 신약이 나오는 거는 사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아직까지 뭐 HB가 어, 승인을 했다 안 했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HB가 최근에 미국의 여러 가지 판권도 취득하고 최근에 PBM이라고 하는 그 약국에 이제 판매하려면 어떤 리스트 등재가 돼야 되는데 등재도 됐고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미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마케팅도 다 지금 확보해 놓고 있고 준비를 해 놓고 있고 계속 지금 오늘도 그렇고 증권사 통해서 IR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기업 설명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물론 모르죠. FDA가 막판에 갑자기 뭐 변심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취소할 수도 있어. 그러면은 뭐 폭락은 당연히 불보듯 뻔하지만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매우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2026년 7년도에는 뭐 영업이익도 뭐 조 단위로 나올 수 있다는 그 얘기도 나오고 있고 굉장히 매출이 급상승하는 기회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들이 다 지금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 있다고 봐요. 아직까지 고점이다, 끝물이다 이러진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 HB가 찌라시가 돌았죠. 임상 실패한 거 FDA 승인 못 받는다는 찌라시가 돌아가지고 장중에 20% 급락이 나왔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 아닌가. 예, 오히려 이게 한번 개인 투자자들을 털고 위험 리스크를 부각시키면서 투자시 못하게 하고 그것을 다른 세력들이나 아니면 뭐 기관 투자자들이 사갈 수 있게 만들었다든지 약간 이런 냄새들이 좀 풍겨져요. IT 호전도 사실 진짜 뭐 올라가기 전에 굉장히 급락이 많이 났었어요, 중간에. 장중에 뭐 2시에 갑자기 20% 급락 나왔다가 5분 만에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HLB도 좀 있는 걸로 봐서는 정말로 뭔가 이슈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HLB를 홀딩 하시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는 게 맞다. 없는 분들도 조금씩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HLB가 나는 무섭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한양행을 접근해야죠. 상반기에는 뭐예요? 상반기에는 HLB예요. 상반기에는 이제 곧 이제 HLB에서 5월 달에 FDA 승인 결과가 이제 나오고 이제 9월 달부터 판매한다고 이제 진양권 대표이사가 얘기를 했는데 상반기에는 FDA에 대한 이슈는 상반기에는 HLB다. 그럼 하반기는 뭐냐? 하반기에는 유한양행이다. 유한양행은 뭐가 있는데요? 랭라자가 있죠. 이것도 뭐 제가 뭐 옛날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제약바이오 시대가 도래한다 하면서 랭라자 잘 봐야 된다. 랭라자의 그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 랭라자는 현재 가장 그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 타그리소급에 거의 도달한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고 분명히 이제 유한량에 대한 그 승인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반기는 HMP, 하반기는 유한량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그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정말 나온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 역사가 그야말로 정말 두 단계가 아니라 몇 단계 이상의 퀀텀 점프되는 그런 놀라운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HB 유한행위 그리고 혁신 기술을 또 가지고 있고 또 최근에 또 로열티를 많이 받을 수 있었던 네고캠 IT오션도 주목해 봐야 된다. 그리고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뭐 한올바이오팜이나 삼천당이나 뭐 SK바이오팜이나 동아이스티 다 좋은 종목들이 여전히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바이오는 뭐다? 아직도 시작이다. 이게 시작이다. 라고 저는 보여줘요. 물론 다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일단 특정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우주사냥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해 주시면 되고 제가 계속적으로 바이오 얘기만 계속 지금 주구장창 하고 있어요. 이거를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정말 지겨울 정도로 종목을 외울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할 거니까요. 언젠가는 제 입장이 바뀔 수 있겠죠. 바이오가 너무 많이 올라가거나 오거나 근데 아직까지는 바이오는 유망 종목군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투자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종목군들 챕터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로봇 관련주 두산 로보틱스 자리 만들고 있죠. 네, 자리 만들고 있죠. 오늘 탁 칠 수 있는 자리고 레인보우는 오늘 급등을 했어 장중에 급등했고 내일도 한번 위로 좀 솟구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작은 종목이 뭐 아리스오토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TPC 얘는 신용이 좀 많아서 단점이긴 하지만 신용이 별로 없네요. 죄송합니다. 얘는 좀 치가천이 너무 작아서 약간 얘는 좀 얘보다는 차라리 뉴로메파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음, 3THK 이런 것들도 괜찮다.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관련해서는 뭐 이렌시스 자리가 좋은 자리죠. 네, 아직까지 있는 살아있는 내일 한번 또 칠 수 있는 정고점 돌파 가능성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인탑스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좀 보는 전략을 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전력 인프라. 이거 진짜 많이 올랐어요. 현대 일렉트릭 이런 것들도 진짜 많이 올랐죠.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종목은 진짜 제가 이때부터 뭐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지금 5배 올라갔어요. 네, 현대일렉트릭.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이것도 올라가기 전에 제가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올라가는 상승 추세로 잘 가고 있고, 재룡등기는 대박주죠. 재룡등기는 제가 22,000원대부터 이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그래서 35,000원까지 오늘 또 신고가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얘도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 아직 매수해도 괜찮다.
예, 따라붙지만 마시고 오히려 오늘같이 좀 빠졌을 때, 음봉 나왔을 때는 매수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일진 전기 이런 것들도 좋고요. 격가지로는 조금 이제 그런 그 구리 관련주, 전선 관련주도 이제 하나 올라온다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급등 나왔지만 그 주구장창 빠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약간의 단기 반등은, 약간 단기 바닥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트라이하면 13,000원, 4,5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LS 일렉트릭 이런 것들도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작은 종목, 뭐 대원전선 이런 것들보다도 대한전선, LS 일렉트릭 이런 거 좀 주목을 해보자. 반도체는 오늘 올랐던 게 테크인가 좀 눈에 띄게 올라갔고, 얘는 아예 작정을 한 거죠. 아예 계속 땡기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요거 따라붙는 거는 사실 정말 리스크가 크죠. 반도체가 조금 조정해진 움직임이 있다. 하나 마이크론도 그나마 하나 마이크론이 좀 낮고, 얘 같은 경우는 26,000원 깨지면 손절을 하는 전략으로 가시기를 바라겠고, 상위 반도체도 오늘 결과적으로 이렇게 뭐 힘이 좋진 않았지만 버텨주고 있으니까 죽지는 않았다 아직까지. 또 얘는 물론 93,000원 깨지면 조금 추세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뭐 두성 인지니어링이나 제주 반도체나, 예, 그다음에 뭐 QRT 다 좀 조정권이 좀 있죠. 그래서 약간 반도체 좀 조금 쉬어갈 수 있으니까 좀 반도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나중에 접근하는 게 낫지. 아니면 지금보다는요. 조금 한탐 쉬어가는 게 나을 거. 오히려 저는 그럴 거면 삼성전자가 잘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그 납품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올랐고, 이제 삼성전자가 어쨌든 HBM이나 패키징 관련 어떤 그 성과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에 대한 메리트 8만 원까지, 7만 8천 원까지 아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생각하니까요. 그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뭐가 남았죠? 2차 전지도 있는데, 2차 전지는 좀 이제 조준이 들어가지고, 뭐, 한동화성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고, 뭐, 폭등했죠.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려놨는데,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수 스페셜 티켓도 마찬가지죠. 이수 스페셜도 제가 이때 말씀드리고, 이게 수직 상승했죠. 이온케미칼만 못 올라간 상황인데, 어쨌든 2차 전지도 나쁘지 않다. 이제 지금은 2차 전지보다는, 이제 주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화두는 저 PBR 관련주들, 네,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히려 날 수도 2차 전지를 같이 하는 그런 기업들도 좀 주목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바이오, 뭐 HLB, 이거는 뭐 그렇죠. 여기 제가 5만 원대 이때 말씀을 드렸어요. 때 급등해서 놀라지 마시라.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이 자리였어요.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데 이제 시작일 것 같아요. 저 HLB 정말 올해 대박주가 될 수 있고 하반기엔 또 유망하신 유한양에서 HLB에서 끌어올리는 자금들이 유한양 쪽으로 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게 유한양이 왜 이 가격의 마디존과 더불어서 이 매물대를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떨어졌을 때 이렇게 매수하는 플레이가 좀 좋지 않을까. 네, 떨어졌을 때. 그다음에 뭐 알테오젠 이것도 죽지 않은 거라서 살아있는 거거든요. 알테오젠도 살아있는 거니까 뭐 떨어지면 매수. 네고킴도 마찬가지. ABL도 마찬가지. BBB 네, 그 혈관 장벽을 뚫을 수 있는 어떤 기술들. 그 다음에 동아 ST도 자유대가 좀 나오고 있고 매수자리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사바이오텍, 이거는 이제 CDMO 좋죠. 흥성바이오로직스 아직까지 좋은 모습. 바이넥스 이것도 백신 항상 눈은 급등했네요. 좀 따라붙지 마시고 조정시 매수하는 전략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진단네트 관련주 진영입기 그렇죠? 이것도 이제 괜찮고 시즌도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다음 오늘 이제 유전자 가위 편집 기술 관련 툴들이 상한가를 가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조정 났을 때는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AACI 관련해서 이슈가 남아있는 뭐 GI 이노베이션이나 그다음에 저기 하우스 알가이오 이런 것들도 움직임 나올 수 있고 A3도 괜찮은 방. 네.
많이 쪼이긴 하지만 조정이 좀 나오면은 접근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 Y 바이오로직스, Y 바이오로직스도 괜찮은 모습, U 바이오로직스도 움직임이 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뇌전증 치료제 중에서 이제 좀 SK 바이오팜, 뭔가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조만간에. 이것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SK 바이오팜도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대이기 때문에 SK 바이오팜을 좀 여러분들 매수를 좀 하는 걸 저는 안정적으로 끌고 가신다고 하면 SK 바이오팜을 매수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한문약품, 그다음에 에징의 세치료 이것도 저는 약간 이제 그 이전에 영상에도 올린 적 있지만 이제 HLB가 제2의 이제 세트리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세트리온도 사실 정말 이제 주가가 지금 이제 시청이 많이 올라갔죠. 30조, 40조까지 올라갔잖아요. 이때 2021년 이때만 해도 뭐 거의 이제 그 약간 그 예전에 막 사정진 회장이 돈이 없어가지고 2000년대 초반에는 막 사채도 끌어다 쓰고 정말 어려웠었거든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 비판하고, 뭐, 정말 뭐, 욕만 하고, 그런 어떤 잡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트리온이 그래가지고 이 성공 신화를 이뤘던 것처럼, HLB도 좀 그런 모습이 좀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CTC 바이오, 이런 것들도 괜찮아 보입니다. CTC 바이오.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자리가 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주목을 해보자. 위더스 제약, 그 다음에 바이오리아 이런 것들도 주목을 해보면 단기적인 상승을 나올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뭐 3일 제약 이런 것들도 한번 주목해보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밖에도 뭐 보령이나 이런 것도 뭐 있고 한울바이오파만 빼면 안 되죠. 이런 것도 좀 조만간에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 주시고 3층당 제약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결론은 그래요. 시장은 뭐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그 탄력적으로 움직임 나올 수 있겠다. 미국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우리나라는 빠지지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반도체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나머지 종목군들에서 반도체 AGI 쪽에 힘을 쏟아가지고 그 나머지가 못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나 AI가 빠지면서 이제 그 나머지 쪽 기타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근데 AI 그 관련해서는 조금 그나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게 저전기 존 정도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셀바셀리안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쉬어가면 바이오가 올라가니 바이오 쪽은 여전히 뭐 이슈가 많이 있어요. 첨생법도 있고 생물보안법, 미중 바이오 전쟁, 그다음에 뭐 미국의 암학회, 임상정형학회, 그다음에 뭐그 유럽포스트 신약 HLB 이슈. HLB가 만약 성공하면 진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한 단계, 두 단계 이상 퀀텀 점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바이오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공매도 전국, 뭐 재무 부실 이런 것들로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제약 바이오가 굉장히 퀀텀 점프업이 되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쪽에 돈이 많이 들어올 생각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여러분들 주목을 해서 봐야 되니까 바이오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자. 그다음에 내일 양장은 아마 로봇 관련주가 좀 움직일 수 있겠다. 특히 감속기 관련주들. 음, 그다음에 AI가 지금 테마주가 아니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까지 재룡중기는 좋다. 후성중공업 좋다. 반도체는 좀 쉴 수 있고 바이오는 대세 상승 진입이니 잘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좀 길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좋은 종목으로 투자하셔가지고 꼭 수익을 내시고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